KBS에 나온 쿨루프, 손쉴드와 무엇이 다를까? KBS에 등장한 쿨루프. 2026년 8월 14일 KBS 뉴스에 흥미로운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색깔 바꾸니 온도 뚝폭염 이기는 쿨루프. 뜨거운 여름철 옥상에 흰색 계열의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화면에서는 기존 초록색 옥상이 하얀색 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자 시공한 곳과 시공하지 않은 곳이 확연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실제로 옥상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온도 차이는 20도 이상, 상당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하면 모두 같은 쿨루프일까요? 그리고 쿨루프의 성능은 단순히 온도가 몇 도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KBS 방송을 통해 쿨루프의 원리를 살펴보고 손쉴드가 사용하는 차열 기술과는 어떤 부분을 비교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1. KBS 방송에서는 무엇을 보여줬을까? 먼저 KBS 방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초록색이었던 건물 옥상에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특수 페인트를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내에 전달되는 열을 줄이는 것을 방송에서는 쿨루프 시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에서도 시공한 부분과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표면 온도를 측정했더니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시공업체 대표는 사용한 차열 페인트의 근접 외선 반사율이 약 95%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분명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장면 2. 실내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옥상 표면 온도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KBS 방송에서는 서울시의 분석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차열 페인트를 시공했을 때 실내 온도는 약 1.8도 낮아지고 여름철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건물이나 저층 주택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쿨루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등장한 주민도 지난해보다 전기료가 줄었고 무더운 날씨에도 실내가 덜 뜨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옥상으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면 건물의 냉방부하도 줄일 수 있다. 쿨루프의 기본 원리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장면 3. 서울시는 쿨루프를 확대하고 있다. KBS 방송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던 쿨루프 사업을 폭염 취약계층의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약 330곳,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8개 규모의 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시공할 수 있고 저층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면 도시열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차열 기술은 단순히 페인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 대응, 에너지 절감, 기후 취약계층 보호라는 도시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면 4.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런데 KBS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현장의 온도 차이를 보여줬고 시공업체에서는 근접 외선 반사율이 약 95%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내용에서는 제품의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SRI, 그리고 CRRC 평가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당 제품에 그러한 시험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뉴스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만 보고 해당 제품에 CRRC 자료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차열 페인트의 성능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장면 5. 흰색이면 무조건 시원할까? 흰색 표면이 검은색이나 짙은색 표면보다 태양에너지를 많이 반사하는 것은 잘 알려진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밝은색 표면이 어두운색 표면보다 덜 뜨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일반 흰색 페인트와 고성능 차열 페인트는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상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차열 성능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파장의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는지, 흡수한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출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성능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면 6. 온도 몇 도 내려갔다는 것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장에서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면 온도는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기온도, 태양 복사량, 측정 시간, 풍속, 습도, 기존 표면의 색상과 재질,
페인트의 도막 두께, 측정 장비와 측정 위치, 따라서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한 온도만 가지고 A제품은 10도, B제품은 20도 내려갔으니 B제품이 2배 우수하다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려면 조건부터 같아야 합니다. 장면 7. 쿨루프 성능을 보는 3가지 지표.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3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SR, 솔라 리플렉턴스,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T, 서멀 에미턴스, 표면이 흡수한 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RI, 솔라 리플렉턴스 인덱스, 태양 반사와 열 방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하얀색이다, 손으로 만져보니 덜 뜨겁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파랗게 나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측정 가능한 숫자로 성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면 8. 그렇다면 CRRC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CRRC가 등장합니다. CRRC는 쿨 루프 레이팅 카운실의 약자입니다. 지붕 재료의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 등의 성능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CRRC가 있어야만 쿨루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CRRC는 쿨루프라는 단어의 사용 허가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차열 성능을 객관적인 시험 방법과 수치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장면 9. 처음에는 좋았는데 3년 뒤에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열 페인트는 실험실에서 하루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옥상에 시공하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먼지가 쌓이고 강한 자외선을 받으며 수년간 사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시공했을 때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성능이 유지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0도 낮아졌다는 결과와 몇 년 뒤에도 높은 태양 반사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장면 10. 그렇다면 손쉴드는? 이제 손쉴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쉴드는 단순히 우리 제품을 칠하면 몇 도 내려갑니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손쉴드 제품에는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 SRI 등 차열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CRRC 평가 자료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숫자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손쉴드의 CRRC 자료를 화면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시험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장면 11. KBS 제품과 손쉴드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KBS 방송에 등장한 제품과 손쉴드 제품을 지금 바로 숫자로 비교해서 어느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시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KBS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표면 온도 차이, 근접 외선 반사율 약 95%라는 업체의 설명, 그리고 서울시가 제시한 실내 온도와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반면 방송에서는 SR, T, SRI, CRRC 및 장기 노화 성능 자료까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교하려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바탕면, 같은 측정 방법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면 12. 그러면 직접 시험해보자. 그래서 손쉴드 TV에서 제안합니다. 말로 어느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시험판 3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표면, 두 번째는 일반적인 백색 도료, 세 번째는 손쉴드 차열 도료. 동일한 장소에 놓고 동일한 시간 동안 태양에 노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측정합니다. 표면 온도, 이면 온도, 열화상 카메라, 외기 온도, 습도, 풍속, 일사량. 가능하다면 작은 동일 시험체를 제작해 내부 온도와 냉방 전력까지 측정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줄 것입니다. 장면 13.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험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시공 직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도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하얗고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와 먼지와 자외선에 노출된 뒤에도 차열 성능이 유지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차열 기술은 처음의 숫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엔딩. 하얗다고 모두 같은 쿨루프일까? KBS 방송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옥상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물의 열 환경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시공구와 미시공구의 옥상 표면 온도가 20 이상 차이 나는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시 분석에서는 실내 온도 약 1.8 저감과 냉방에너지 최대 40% 이상의 절감 효과도 소개됐습니다. 쿨루프는 앞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질문해야 합니다. 하얗게 칠하면 모두 같은 쿨루프일까요? 온도가 몇 도 낮아졌는가?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는가? 열을 얼마나 방출하는가? 객관적인 시험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능이 몇 년 뒤에도 유지되는가? 앞으로 차열 페인트는 색깔이 아니라 성능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능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